제 이름은 카심 아라산입니다. 사우디 왕실에서 20년간 수행비서로 일해왔습니다. 왕세자님의 조카 파이잘 왕자를 전담하며 그 아이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제 임무였죠. 파이잘은 11살의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폐섬 유화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 정도였는데 지난해부터 숨쉬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뛰어도 헉헉거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왕실 주치의는 즉시 유럽 최고의 병원들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런던의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 독일 뮌헨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병원, 스위스 취리히 대학병원까지.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런던에서는 전문의 진료까지 최소 2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현재 중증 환자가 많아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답변이 왔어요. 스위스는 아예 치료가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때 왕세자님이 갑작스럽게 한국행을 지시하셨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이라는 곳에서 치료받게 하겠다는 거였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내심 불쾌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건 별로 없었어요. 케이팝이니 드라마니 하는 문화 정도, 의료 기술로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국은 잘해봐야 깨끗한 호텔이나 좋은 음식 정도를 제공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왕족의 생명이 걸린 문제에 왜 그런 곳으로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세자님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전용기가 준비되었고 파이잘과 함께 리야드를 떠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이는 계속 기침을 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 작은 얼굴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과연 이곳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서 아산병원의 국제진료센터 직원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한국어와 아랍어를 모두 할 수 있는 통역사도 함께였어요. 그들은 정중했지만 과도하게 굽신거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이잘의 상태에 대해서만 계속 질문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눈치챈 건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VIP 병원들은 늘 우리 왕실 일행을 어떻게 모실지부터 고민했는데 이곳 의료진들의 눈빛은 달랐어요.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보다는 파이잘이 어떤 상태인지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호흡 기내과 백승민 교수가 처음 파이잘을 진찰할 때였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통역사를 통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파이잘아, 어디가 가장 아프니?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 순간 백 교수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봤습니다. 그는 파이잘을 왕자님이나 환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픈 아이로 보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의료진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저희에게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줬습니다.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12개가 넘어대기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 응급 상황에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 등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저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의료진의 실력이고 마음가짐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녁 파이잔이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켰을 때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벨소리와 함께 달려왔고 30초 만에 의사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5분 안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준비되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안정되자 백 교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서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우리를 모시는 게 아니라 파이자를 치료하려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치료에 대해 조금의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의구심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나라가
유럽의 대형 병원들이 포기한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들의 진정성만큼은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보낸 첫날의 기록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파이잘과 함께 검사실로 향했어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유럽 병원들은 왕실 환자라면 별도의 VIP 검사실을 마련하고 의료진들이 일일이 인사를 올리며 극진히 모셨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산병원은 달랐어요. 물론 개인 병실과 전담 간호사는 배정되었지만 의료진들의 태도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인사할 시간도 없어 보였어요. 오직 파이잘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검사 속도였습니다. 런던에서는 CT 촬영 하나 받으려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는데 이곳에서는 그날 오전에 모든 영상 검사가 끝났어요. 폐기능 검사, 혈액 검사, 심장 초음파까지 하루 안에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당황스럽게 한 건 의료진들의 태도였습니다. 간호사 송다영 씨가 파이잘에게 다가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파이잘아, 오늘 검사 많이 받느라 힘들었지? 이제 맛있는 거 먹고 푹 쉬자. 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파이잘은 사우디 왕실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마치 자신의 아이에게 말하듯 반말을 하다니. 물론 통역을 통해서였지만 그 친근한 어조가 제게는 예의에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파이잘 왕자님께는 좀 더 정중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송다영 간호사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여기서는 모든 아이들이 소중한 환자예요. 파이잘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따뜻하게 돌봐드릴게요. 저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의료진들은 왕실이라는 권위를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환자가 먼저였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검사 결과를 설명할 때 백승민 교수는 저에게가 아니라 파이잘에게 직접 설명했습니다. 11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천천히 말해줬어요. 파이잘아, 내 폐에 상처가 있어서 숨쉬기가 힘든 거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 치료하면 분명 좋아질 거야. 아이는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삼촌, 여기 의사 선생님들은 무섭지 않아요. 친절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왕족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파이잘이 편안해하는 모습이 기뻤어요. 오후에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 교수가 치료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환자의 신분을 보고 치료하지 않습니다. 오직 병의 상태만 봅니다. 파이잘이 왕자든 일반인이든 우리가 할 일은 같습니다.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죠. 저는 그 말에 처음에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왕실에 대한 예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곧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이들은 파이잘을 특별 대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환자를 특별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족이라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아픈 아이라서 최선을 다하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파이잘과 함께 병실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삼촌, 여기 병원은 다른 곳과 달라요. 사람들이 저를 왕자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더 친절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파이잘은 태어날 때부터 왕족으로 대우받으며 살아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절을 하고 극진히 모셨죠. 하지만 그런 대우가 때로는 아이에게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파이잘을 그냥 11살의 아픈 아이로 대했어요. 왕족이라는 무거운 타이틀을 벗겨주고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호텔에 돌아와서 왕세자님께 보고할 때였습니다. 왕세자님이 물으셨어요. 의료진들이 파이잘을 잘 모시고 있는가?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어요. 전하, 그들은 파이자를 모시지 않습니다. 대신 치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왕세자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잘된 일이군.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지 왕족을 모시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의료라는 게 무엇인지를. 화려한 의전이나 극진한 대우가 아니라 환자를 향한 진심과 전문성이야말로 진정한 의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왜 효율적인지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격식을 배제하고 오직 치료에만 집중하니까 대기 시간도 짧고 결과도 빠르게 나오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의료진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무례함이 아니라 진정성을 보게 되었어요. 치료 3일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파이잘의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심하게 헐떡이며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간호사실은 텅 비어 있었고 어디서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0초도 안 되어 간호사 송다영 씨가 달려왔습니다. 뒤이어 백승민 교수와 다른 의료진들이 순식간에 병실로 몰려들었어요. 제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파이잘이 숨을 쉬지 못해요. 하지만 의료진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백 교수가 침착하게 파이잘의 상태를 확인하며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처럼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5분 만에 응급처치가 끝났고 파이잘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다시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백 교수가 저에게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폐섬 유화가 진행되면서 일시적으로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문득 런던 병원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거기서는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담당이를 찾기까지 몇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정말로 몇 분 안에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우디 대사관에서 압둘 아지즈 대사가 직접 병원을 방문했어요. 대사님은 60대의 보수적인 분으로 한국 의료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대사님이 백 교수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파이잘 왕자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분입니다. 혹시 치료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유럽으로 이송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백 교수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대사님, 저희도 파이자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장거리 이송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치료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대사님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파이잘이 깨어나서 우리를 봤어요. 아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들, 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어제보다 숨쉬기가 훨씬 편해요. 정말로 아이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대사님도 그 변화를 눈치채셨는지 표정이 부드러워지셨습니다. 그날 저녁 백 교수가 치료 경과를 설명해줬어요. 파이잘의 폐 기능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첨단 호흡기 치료와 약물 요법을 병행한 결과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백 교수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사실 파이잘의 경우는 까다로운 케이스입니다. 유럽 병원들이 꺼린 이유도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환자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의사는 단순히 의학적 지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환자를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파이잘이 처음으로 병실 밖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비록 짧은 거리였지만
몇 달 만에 스스로 걸어다니는 모습이었어요. 간호사 송다영 씨가 파이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며 말했습니다. 우와, 파이잘이 정말 많이 좋아졌네. 이제 곧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선생님들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파이잘이 이곳을 편안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왕궁에서도 보지 못했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압둘 대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카심, 내가 한국 의료진들을 오해했던 것 같네. 파이잘의 변화를 보니 정말 놀랍더군. 대사님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의 회의적인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저 역시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단순히 의료기술이 괜찮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곳의 의료진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도 갖고 있었어요. 환자를 살리려는 의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배려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병상수가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많아서 응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파이잘의 응급 상황 때도 추가 병상과 장비를 바로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알라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한국의 의료진들이 파이자를 치료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했습니다. 치료 일주일째, 파이잘은 거의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침도 거의 멈췄고 숨쉬기도 훨씬 편해졌어요. 무엇보다 아이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의료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마음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치료의 힘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치료 4주째가 되었을 때 파이잘은 제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혼자서 화장실에 갔고 식사도 스스로 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아이가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파이잘은 항상 휠체어에 의존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쓰러질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아이들처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백승민 교수가 최종 검사 결과를 설명해줬어요. 파이잘의 폐 기능이 정상 수준의 80%까지 회복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30%도 안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더 감동시킨 건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파이잘의 웃음소리였어요. 왕궁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맑고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간호사 송다영 씨가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직접 만든 태극기 무늬 수건이었습니다. 작지만 정성스럽게 수놓은 태극 마크가 있었어요. 파이잘아, 이거 가져가. 한국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이는 그 수건을 받아들고는 꼭 안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이거 평생 간직할게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송 간호사는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파이자를 아끼고 있었습니다. 왕족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귀여운 아이라서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송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왜 파이자를 그렇게 잘 돌봐주시는 건가요? 특별한 지시라도 받으신 건가요?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소중해요. 파이잘도 그냥 아픈 아이였을 뿐이에요. 이제 건강해져서 다행이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파이잘을 왕족으로만 봤어요. 지켜야 할 대상, 모셔야 할 존재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의료진들은 파이잘을 그냥 아이로 봤어요. 아프고 도움이 필요한 한 명의 어린이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파이잘이 처음으로 병원 옥상 정원까지 계단을 올라갔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옥상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파이잘이 말했습니다. 삼촌, 여기 공기가 정말 좋아요. 깊게 숨 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리야드에서는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만 생활했던 아이가 이제는 바깥 공기를 마시며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파이잘에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파이잘아, 삼촌이 미안하다. 그동안 너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구나.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삼촌. 삼촌이 저를 여기 데려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왕실 수행 비서로서의 딱딱한 모습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파이잘은 제가 지켜야 할 왕족이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조카였습니다. 출국을 이틀 앞둔 날, 백승민 교수가 마지막 검진을 했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파이잘은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교수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사우디에 가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정기적인 검진은 꼭 받으세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파이잘은 정말 용감한 아이예요. 치료 과정에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파이잘은 용감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치료받으면서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파이잘과 함께 병실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송 간호사가 준 태극기 수건을 꼭 안고 있었어요. 삼촌, 저 나중에 꼭 다시 한국에 올 거예요. 그때는 아프지 않은 상태로요. 저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삼촌도 함께 가자. 이번에는 관광을 하면서 말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파이잘의 건강한 숨소리를 들으며 한국에서 보낸 한 달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출국 준비를 하면서 병원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줬습니다. 송다영 간호사는 파이잘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그리고 한국 생각날 때마다 그 수건을 봐. 파이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절대 잊지 않을게요. 선생님들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회복된 건 파이잘만이 아니었어요. 저 역시 변했습니다. 딱딱한 왕실 수행 비서에서 파이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의 어른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생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의료기술이 좋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는 파이잘을 살려준 의료진들이 또 다른 환자들을 돌보고 있을 것이었어요. 왕족이든 일반인이든 상관없이 오직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선을 다해서 말이에요. 리야드에 도착한 지 일주일 후 왕실 의료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파이잘의 치료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의료 방침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회의실에는 왕세자님을 비롯해 보건부 장관, 왕실 주치의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왕실 주치의가 파이잘의 검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폐 기능이 정상의 85%까지 회복되었고 모든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에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놀라워했어요. 그때 왕세자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카심, 너는 한국 의료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에 저라면 의례적인 답변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전하, 한국의 의료 수준은 제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보건부 장관이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 대기 시간 없는 검사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진정성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특히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환자의 신분을 보고 치료하지 않습니다. 모든 환자를 동등하게 최선을 다해 치료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료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VIP 대우에만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의료는 특별 대우가 아니라 전문성과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왕세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국과 의료 분야에서 더 깊은 협력을 추진해보는 게 좋겠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과의 의료 협력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사우디 보건부와 한국 보건복지부 간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어요.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 첨단 의료 장비, 그리고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측에서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의 K-의료 기술을 중동 지역에 확산시키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했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뤄낸 나라였어요. 짧은 기간에 이룩한 성과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3개월 후 드디어 사우디 보건부와 한국 보건복지부 간의 의료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의료진 교육, 첨단 의료기술 도입, 병원 건설 협력 등 포괄적인 내용이었어요. 체결식 당일 저는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리셉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사를 만나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사님, 이번 협력은 단순한 의료 협정이 아닙니다. 두 나라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한국 대사도 깊이 공감하며 답변했습니다. 카심님의 역할이 컸습니다. 한 아이의 치료 경험이 이렇게 큰 협력으로 이어질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파이자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완전히 건강해져 있었어요. 학교도 정상적으로 다니고 친구들과 축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이잘이 제게 물었습니다. 삼촌, 한국 병원 선생님들한테 안부 전해드렸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갈 거라고도 전했어. 실제로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백승민 교수와 송다영 간호사, 그리고 파이자를 치료해준 모든 의료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들은 한 아이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왕실에서 특별히 제작한 감사패도 함께 넣었어요. 사우디 왕실의 공식 인장이 새겨진 금으로 만든 메달이었습니다. 몇 주 후 한국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백 교수가 직접 쓴 편지였어요. 파이잘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기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의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파이잘을 치료한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이들의 겸손함과 진정성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았어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파이잘은 완전히 건강한 아이가 되었어요. 정기 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꿈을 갖게 되었어요. 의사가 되어서 다른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합니다. 저 역시 많이 변했습니다. 왕실 수행비서라는 직책은 그대로지만 제 역할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왕족을 모시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현재 저는 사우디와 한국 간의 의료 협력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파이잘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곤 합니다. 아이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서 자신을 치료해준 의료진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날이 오면 저도 함께 갈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환자의 보호자가 아니라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한국에서 보낸 한 달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파이잘의 건강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의료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고 믿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